멈춰봐 말해봐 내 곁에 쏴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따바다 떠들어봐 마음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샤비구비구비 전부 다 그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아이고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도 오늘 겨울 목폴라를 이렇게 입고 여러분 뵙습니다. 지금 토요일 기준이고요. 오후 저녁이죠. 저녁 7시 14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밖에 이 밖에 사실 풍경을 좀 그 스케치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지하철 쪽으로 가는 무빙워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독 오늘 많아 보이죠, 그죠? 예, 정말 진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3프로 상담소도 그렇고 저희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를 이제 많이 찾아주시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머그잔을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출근하니까요. 이쪽에 스튜디오 오니까 또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연블리님이라고 써 있네. 연블리님들이라고 아이클리어 눈사랑 루테인이라고 이거 아이고. 생각나네요. 연미사님은 연예인이야. 제 것도 있고요. 네. 루테인 좋습니다. 윤 교수님은 유사라서 안 좋나 봐. 저는 당연히 있겠지. 전 약 먹어도 소용없는 수준. 보니까 혹시나 계시면 사진도 찍고 하려고 함 둘러봅니다. 지난번 운전 커피도 마셨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3프로 화이팅. 덕질 제대로 할 수 있는 3프로 플랫폼 하나 만드시죠. 네. 실명은 공개 안 할게요. 아시죠?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것만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빼빼로데이 또 빼빼로 엄청 주시고 또 배고플까 봐 케이크도 가끔 사다 주시고 해서 저희가 하루 종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방송을 합니다마는 참 힘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 방송 보시고요. 수포리치 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토요일 아침 3프로TV 알람 소리에 깨서 이불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3프로 상담소는 힐링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수딩님은 3프로 상담소는 95점입니다. 5점이 없으니까요. 진짜 아니다. 5점이. 전 아재여서 왜 5점 빼셨겠는지 근데 어쨌든 진료할 때 써먹어야겠다. 네, 사실 이런 글에 이렇게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사실 저희 일상에서 이런 일이 참 없거든요. 네. 얼마나 5점 투성입니까? 저희가 방송 사고도 나고 또 뭐 어쩔 때는 뭐 제가 이상한 얘기도 해서 욕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우리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그러워 주셔서 저희가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 그리고 재테크, 돈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시면서 또 좋은 노래와 함께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뭐 화면에 다 비쳤습니다마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를 먼저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형님. 형님이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까지 같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의사분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방송 보고 이제 저 반갑다는 게 아니라 형님이랑 같이 방송하냐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는 우리 윤 교수님 한번 꼭 만나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제가 오늘은 진짜 제가 사실 후드티를 좋아해서 많이 있는데 입고 나올까 하다가 오늘 게스트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다. 내가 주소 입고 나오면. 근데 다행히 오늘 형님이랑 완전 깔맞춤. 여미사님은 약간 좀 저 밖에 저 우리 판매용으로 있는 굿즈 중에서 3프로 후드티인데 그거 한번 단체로 한번 입어볼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거 야상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약간 예, 밀리터리 약간 룩이네요. 밀리터리 룩인데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오늘 원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분이 나오실지 상상도 원래 못했는데. 못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분 때문에 스케줄 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 놀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3프로 상담소 44번째 순서와 함께할 대가수가 나오십니다. 대가수. 힐링싱어. 예. 최근에 이 쇼미더머니란 힙합 서바이벌 프로도 무려 시즌 10까지 나오고요. 사실 힙합이라는 게 이제는 뭐 굉장히 우리 모두가 즐기는 장르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분 전에는 없었죠. 1992년이죠. 흐린 기억 속에 그대로 공전의 히트를 친 대한민국 제1세대 최고의 힙합 가수죠. 현진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네. 92년도가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사회 나온 해거든요. 야, 그땐 진짜 그냥 거리에 나가면 다 이거였어, 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텔레비 틀어도 난리가 이거, 라디오 틀어도 이거, 카세트 옛날에 카세트방이라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리어커. 리어커. 예. 뭐라 그랬는데? 길거리. 길거리 그랬죠. 예. 예. 야, 거기 그냥 그때 생각 지금도 나죠. 30년 가까이 된 그럼요. 일입니다. 예, 그때 뭐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바지를 다 내려입는 바람에 네. 그 어머님들 학부형님들의 공공의 적이었죠 제가. 예, 보실 때마다 너 때문에 바지, 애들이 바지를 다 내려서 집에 모래가 그냥 하나 가득 있다. 바지 좀 올려 입어라. 청바지 거기에 모래가 다 끼는 거야. 네. 접어서 입으니까. 네. 그래 뭐 야, 한동안 그랬죠. 제가. 그렇죠. 예. 90년도에 1집 앨범을 내셨어요, 사실은. 뉴 댄스 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90년의 1집으로 이제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힙합의 이제 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그 장르로 나와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힙합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해도 기자님들이 그 용어를 써주질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그걸 쓰려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뭐 댄스 뮤직, 뭐 네. 펑키 뮤직 잘 써주시는 분들. 아, 펑키 뮤직. 옛날에 펑키 뮤직이라는 얘기 많이.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힙합이라는 용어는 제가 네.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가 흐린 기억 속에 그 내가 1등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고 써주시기 그러시군요. 시작했던 거죠. 자, 힙합의 시조. 네, 그러니까요. 오리지널. 대한민국 가요사를 바꾼 분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체로 뭐 요즘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트로트 그리고 발라드 맞아요. 뭐 그런 쪽의 노래가 거의 일색이었는데 정말 역동적인 힙합을 들고 나오셔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그냥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네. 요즘 저는 이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항상 음반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예. 예, 이제 제가 곡 쓰는 과정이 좀 이제 되게 복잡해서 네. 지금도 이제 내년 초에 나올 신곡 곡 작업을 위해서 예. 그 곡에 대한 경험을 음. 좀 하느라고 그 복잡하다는 게 어떤 저는 이제 곡의 스토리를 만들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면 예. 그냥 쫙 일사천리로 되는데 되는데. 못 해본 거면 제가 해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내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그 내용이 경험을 했어야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감성 표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그 경험하느라고 좀 사실 바쁘게. 그 좋은 스토리텔링만 해주세요. 그럼요. 좋은 일만 경험하셔도 좋은 곡만 쓰셔야 되니까. 예, 뭐 그냥 때에 따라서 뭐 네.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노숙도 했었고요. 노숙자들하고. 예. 그리고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지금은 조금 집을 나가면은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고 예, 최소한. 예. 최근에 저 현진영 씨 인스타에 올린 거를 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벌써 3년이 지났네. 3년 동안 콘서트를 못했네. 멋진 무대 최고의 스태프들 열정의 관객 앞에서 미친 듯이 노래하고 싶다네. 자, 슬슬 시동 걸어보자. 기대하시라. 야,
슬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그럼 네, 시동 걸어야죠. 왜냐하면 이미 거셨어요. 유튜브 채널 잼혁명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네네. 거기에 많은 그 아티스트들 네. 함께 작업하신 거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올려놓으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나 봐요. 네, 그 이제 재명명이란 채널이 예, 이제 매블 쇼를 만든 예. 이제 특채 PD라고 아, 하죠. 김 PD. 예, 김수혁 예, PD. 잘 알죠. 예, 예. 김수혁 PD가 예. 이제 그 제작 그 영상 제작 회사를 뉴미디어 영상 제작 회사를 그렇군요. 만들면서 예. 이제 매블쇼 안에 있던 현진영 데이를 예. 독립적으로 이제 그 스피노프. 재명명이라는 예. 그 채널에 예.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예. 제가 지금 잼혁명을 쳤거든요. 네, 잼혁명인데 진짜 신생 채널이라 가지고 네, 현진영 님이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373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374, 구독 375 눌렀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구독 지금 누릅니다, 구독.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주. 아유,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매블쇼에서 현진영 데이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분들도 이 현진영 데이가 모르죠. 독립한 집을 몰라요. 모르세요. 예. 의외로 이 유튜브가 네.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알려져요. 그죠? 아유, 뭐 좀 아마 열심히 해야죠. 이 3프로 TV 이게 내주에 나가니까 내주에는 378명이 아니라 37만 8천 명이 아우.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본업을 또 해야 되니까 윤대현 교수님이 네. 첫 번째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 정말 애청자인 35살 직장인입니다. 내년 3월에 엄마가 될 예정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는 11월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제 생활을 남편만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편의 월급으로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식이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국 주식에 많이 발이 묶여 있어 아이고. 그것도 많이 녹록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 주식 900만 원, 예적금 400만 원, 펀드 300만 원, 미국 주식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5.4%, 네. 미국 주식은 플러스 6%, 펀드는 플러스 2.7%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카카오, 삼성증권, 스튜디오 드래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M2i, LG U+, 셀트리온 헬스케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현대차, 타이거 200입니다. 전체 손익이 마이너스 5.4%지만 카카오랑 삼성증권이 막아주고 있어서 그렇지 그 두 개를 빼면 나머지들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마이너스 34%래요. 아이고. 3프로 TV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회사에 오래 투자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요즘은 참 흔들리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더욱이 남편한테 주식을 시작해 보라고 권하면서 3프로 TV를 추천해 줬는데 남편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라 해야 할까요? 단타, 레버리지 등의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가 아닌 그래프나 한 방을 노리고 있다 보니 저랑 투자의 철학이 많이 다릅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하려면 제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 직접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은지 과연 이대로 끌고 가야 할지 정말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투자 방식을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리 있게 설득을 못하겠어요. 유유 힝. 네.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다고 3프로를 제작해 주시는 너무 마음 따뜻하신 분이네요. 씀씀이가 좋으세요. 네. 모든 전문가분들과 뒤에서 고생하시는 촬영과 음향 감독, 그러니까요. 작가분들 등 모두 훌륭한 감사드립니다. 분이십니다. 글쎄요, 뭐 요즘 가장 그 어쩌면 평범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맡고 있는 이런 고통이랄까 고민인 것 같은데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좀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미국도 좀 하시고 네.
지금 한국도 좀 다양한 기업들 좀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확실히 수익률에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미국은 수익이 났어요. 어쨌든 이제 났는데 한국은 지금 마이너스 한 5% 이 정도 손실 나셨다고 했는데 5월, 6월 달에 만약에 그때 투자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신 거면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수익 내고 하는 거지만 그 코스피가 그때부터 한 10% 가까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어쨌든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시장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작년도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굉장히 또 많은 수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 5월, 6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가 3,300 뭐 이렇게 할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2,900이니까 어느 기업을 그때 사셨어도요 수익이 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뭐 요즘에 잘 가는 메타버스, 뭐 게임주 요걸 갖고 계셨으면 모르는데 네. 이제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 대표적인 우량주들이고 뭐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봐도 다 알만한 좋은 기업들인데 어쨌든 그 기업들 제가 좀 잘못 샀다기보다도 시장이 이제 한참 좋았다가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 수익률이 좀 안 좋다. 지수 하락보다는 굉장히 선방하신 선방하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주식을 일부 하시다 보니까 미국은 수익이 나 있고 물론 이제 한국 주식 900만 원에 미국 네. 주식 100만 원이라서 사실은 미국 주식이 좀 네. 아까운 면이 네. 있네요. 어쨌든 이제 저는 뭐 투자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예. 약간 이제 타이밍은 사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그때 6월에 뭐 5월 6월에 뭐 사셔가지고 미국 증시를 따라갔으면 우리나라가 벌써 3,600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은 2,900까지 왔지만 그걸 뭐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요 참 이게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수익이 나시길 다들 원하시는데. 주식 투자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후에 수익이 그렇게 쉽게 난다면 뭐 누구나 투자해서 다 부자 금방 되겠죠. 근데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3년, 길게는 7년 후에 이렇게 6년, 7년 까먹다가요. 7년, 8년째 그냥 엄청난 자산을 일구신 분도 제가 봤고 그러니까 결국엔 경험 같아요. 그러면서 경험도 쌓으면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네. 그 기업과 좀 같이 있으면 결국엔 성공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한 달, 두 달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하셨으면 한 6개월 반년 됐는데 반년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남편분은 뭐 이렇게 좀 짧게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잘하시면 상관은 없지만 그 지금 여기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지금의 하는 스타일을 너무 막 내가 잘못했다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지금 정상이에요. 사실은 어느 걸 하셨어도 수익이 나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미국 지금 ETF로 좀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수가 뭐 많은 건 아닌데 뭐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것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좀 ETF 쪽으로 한번 이렇게 투자를 종목은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도 좀 겹치는 있어요. 게 있어서 네. 아니면 그게 내가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우면 네. ETF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ETF 한 두세 개로 좀 압축하셔가지고 미국 스타일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새 뭐 워낙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900만 원 100만 원은 미국이니까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조금 것도 늘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적금을 조금 이쪽으로 맞아요. 하시는 예. 것도. 그러니까 900 중에서 한 그러니까 너무 뭐 한국을 뭐 다 파실 필요는 없는데 900에서 한 700 정도를 한 한국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미국을 한 300 정도까지 예를 늘려보는 들면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좀 줄이셔도. 네, 줄이네. 왜냐하면 네. 섹터가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짧은 순간에 이게 안 됐다고 지금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번 지금 스타일대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수익은 짧은 기간에 납니다. 사실은. 네. 네. 네, 뭐 인덱스 같은 게 아니고 종목을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계시면 뭐 1년 동안 계속 오르지 않고요. 빠지던 행보를 하던 있다가 사실 목표된 수익률은 어느 기간 한 달. 네, 맞아요. 그죠? 예. 어떤 주식들은 일주일 혹은 며칠만 해도 목표 기간이 나요. 네. 그때 이제 잘 핸들링을 하셔서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뭐 좋게야 사자마자 그죠. 3, 40% 도둑도둑하고 또 팔자마자 빠지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거의 흔치 않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교수님, 네. 3월에 엄마가 될 예정인데 이 태교에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11월까지만 회사에 다니기 이번 달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는데 35살 직장 여성이시니까 최소한 한 10년은 직장 생활 하신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약간 단절되고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이건 약간 우스개지만, 네, 금융교육은 태아 때부터라고. 네. 지금 하시는 건 전 좋다고 보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좀 정확히 우리 소장님께서 형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이라는 게 참 있으면 힘든데 없으면 또 내 존재가 없어지는 진짜 이중성이 센 정말 어려운 그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내가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으로 해도 내가 뭔가 일로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편의 투자 방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거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로 대화 나누면 싸움만 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이런 거지. 넌 먹었냐 그래서? 그래서 약간 게임처럼 해서 서로의 투자 금액을 오픈한 다음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해서 아니면 뭐 매달도 좋습니다. 더 잘한 사람이 투자금을 뭐 100만 원 더 올릴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남편이 그냥 가끔씩 뭐 우리 애가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다 이러면은 그냥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고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러면 저기 계약서 써서 그런 거 하면 저기 벌금 내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벌써 10장쯤 썼대요. 전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소리 또 하면 전 재산 이런 거 효용성이 없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맞아. 그건 의미가 없지. 1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고쳐진다. 그런 것처럼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좀 적절한 금액을 정하셔서 게임처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진영 씨는 그 주식 투자를 좀 해보셨어요? 저는 주식을 잘 몰라갖고 그리고 이제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갖고 있어서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은 있는데 돈을 안 줘요. 어쩌다가 그렇게 어쩌다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비상금 몇 번 숨겨놨다가 걸리는 바람에 경제권을 완전히 뺏기고 한 달에 60만 원씩 받아 쓰다가 60만 원? 네. 최근에 이제 됩니까? 60만 원으로? 이제 다른 경비로 회사에서 쓰니까 크게 돈 제가 술도 잘 안 먹고 뭐 사람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돈 좀 올려달라고 몇 번 얘기해갖고 이제 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그래도 저도 이제 제가 써야 될 것도 있고 80만 원을 쪼개서 주식 투자하려면 그 주식이 너무 짠데 눈물이 툭툭 떨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제 단점이 뭐냐면 네. 이제 받을 돈에 대한 계산은 너무 잘하는데 네. 줄 돈에 대한 계산이 헷갈려요. 그걸 부자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주식은 네. 투자가 어쨌든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성공해서 받아야 될 돈은 또 성공을 하면 받아야 될 돈이고 근데 투자를 줘야 될 돈을 잘 못하니까 투자를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좀 이렇게 옆에서 저기 선생님들 얘기 좀 듣고 저도 좀 이렇게 해보시려고. 관심 좀 가져보려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저 현진 형님을 참 어렵게 모셨으니까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세 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부에서 2곡, 2부에서 1곡. 근데 2부에서 노래를 뭘로 하신다 그랬죠? 2부에서 세 번째 노래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바지 내려입고 부르는 노래를 해야겠죠. 흐린 격수의 그대를. 또 이게 저희는 뭐 그렇게 리드한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1, 2부를 올리면 2부가 묘하게 조회수가 1부에 비해서 좀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여러분 보시려면 2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일부가 조회수가 떨어지면 아니 어떡하죠? 1부는 또 이제 두 곡이니까. 네네. 자 그럼 첫 번째 힐링송을 소개해 주실까요? 이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서 네. 이게 사실 답답할 때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을 써야죠. 소리를 한번 크게 네. 지르는 것도 방법이라서 소리쳐봐를 한번 소리쳐봐. 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3프로 상담소에서 거의 드물게 스탠드업 일어나서 합니다. 우리도 일어나 볼까? 방송 안 되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국민 가수죠. 현진영 가수가 불러드리는 첫 번째 힐링송 소리쳐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쏴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따바다 떠들어봐 마음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쏴비구비구비 전부 다 그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길을 되짚어 서봐 아픔이 수많은 밤마다 있었니 기와가 행복 찾아 커버린 많은 시련을 우리 스쳐가지 부딪혀봐 다가와 내 곁에 쏴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꺼내봐 내밀어봐 모두 나와 나눠봐 전부를 걸어봐 삶이 돌고 돌아가서 모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버려도 Every time 넌 고민하고 있잖니 Every time 넌 어떤 길로 갈까 망설이네 주위 둘러봐 이제 혼자가 아니야 Every time 더 자유롭고 싶잖니 Every time 더 높은 곳을 향해 날고 싶니 꿈이 있잖니
괜찮아 이제 내 손을 잡아봐 부딪혀봐 다가와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꺼내봐 내밀어봐 모두 나와 나눠봐 전부를 걸어봐 삶이 돌고 돌아가서 모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뭐라도 Yeah 너를 사랑해 You're mine I just want you to let me know 혼자만의 겪는 고통 With my soul with mine You let me I just want you to let me know I gonna do I bring my soul I by my side 모든 것 전부 내게 걸어줄게 Why Just want you to let me know They know they're mine I do ba do what I do ba I do ba do what I do ba I do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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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 블랙 뮤직 쪽보다 야. 여기가 어딘가 맨하탄인가 이래서 제가 너무 잘해. 제가 그쪽 출신이잖아요. 아, 예. 제가 브롱스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이게 보통은 이제 멜로디만 많이 들리니까 네. 오늘 막 반주도 많이 들리니까 네. 제 귀에는 쉽게 들리지만 음악이 엄청 복잡하고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느낀 게?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거든요. 재즈 힙합. 이제 힙합의 근원으로 가면 재즈에서 파생된 힙합이라는 비트를 갖고 그 문화가 힙합이 된 거라 재즈 힙합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힙합에. 그래서 그 장르를 한지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막 리듬이 그냥 저 스캣도 있고 네. 그리고 코드 자체가 그런 거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 네, 막 엄청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쉽게 부르시니까 진짜로 무슨 예를 들면 뭐 색스폰이나 트럼펫이나 이런 것들이 반주로 막 나오는 그 듯한 그런 재즈 착각 힙합. 네. 네, 실제로 들어 있어요. 있죠. 네네. 네. 중간에 다 깔려 있고. 확실히 근데 고급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끝장입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이 40, 50대 분들도 옛날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서 트렌디한. 나 거의 음악 평론가야. 진짜 그러신 것 오늘 같아요. 좀 된다. 재명명에 오시면 이런 음악을 그냥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잼혁명입니다. 재명명. 예. 정말 여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오픈 스튜디오 만든 이래로 가장 네, 많은 네. 관객들이 제 연인원 보면 한 3천 명? 예, 그렇죠. 까지는 안 되고 점심 때 했으면 정말 가득하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점심 때 했으면. 네. 한 3, 40명 좋게 될 만한 네, 분들이 네. 진영이 오빠다 그런. 노래 끝나니까 바로 해산하지. 왜냐면 지금 시간이 7시 47분이야. 밥. 빨리 들어가서 밥 해야 그렇죠, 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밥 먹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노래 하면은 또 뭘? 그래도 지금까지 1등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 스튜디오 오픈한 다음에 1등이세요. 예. 그러면 염승환 이사께서 두 번째 사연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간 꾸준히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혼자 사는 투자자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주식 기준 월급날 근처에 배당락이 있는 배당 귀족주나 배당 왕족주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몇 년간 지내왔었습니다. 큰 초과 수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배당과 어느 정도의 성장으로 돈을 벌어왔었으나 문제는 최근에 집에서 사기를 당해서 아이고. 큰 돈을 날리고 나니 이제는 조급함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월 150만 원 정도 저축에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매달 어느 정도의 성장성과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고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위험하지만 미래를 보고 매우 좋아하는 테슬라,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파는 스타벅스와 애플, 그리고 월 배당을 주는 리얼티 인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LG, 그리고 저희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 11월 9일 낮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 1162만 원, 그러니까 아무튼 1162불. 2불에 그래서 애플이 150, 그다음에 스벅이 115, SPLG가 55, 10만 원 이하의 저희 회사 주식으로
5개 종목을 다 사면 190만 원이 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리얼티 인컴에 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각 종목들의 주식에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하는 금액에서 초과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매달 사는 게 좋을까요? 종목을 줄이는 게 맞을지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사는 종목을 만들지 소수점 매매를 통해서 같은 금액으로 사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은 따로 달러 RP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꾸준히 모으고 있었고 150 외의 돈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애플을 좋아해서 사고 있어서 저희 회사 이름 쓰기 좀 그래서 안 적었습니다. 나름 경쟁사라고 있는 뭔지 이거 수원에 있대요. 지역 얘기하면 뭐다 알죠. 삼전이잖아, 삼전. 아니 삼성이 잘하시는데. 저는 애플 쓰지만 주식은 수원에 있는 회사를 묻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근데 이제 월 납입식으로, 예?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 고민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몇 주씩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종목을 줄여야 되냐, 아니면 소수점 매매해야 되냐, 2달에 한 번씩 사야 되냐. 이게 크게 좀 고민은 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1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매달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매달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소수점 물론 이제 소수점 매매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소수점은 주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한 주가 아니잖아요. 네. 주식은 무조건 한 주 단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런 이제 몇몇 증권사가 이걸 좀 허용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거래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뭐 이게 소수점 매매를 했을 때 테슬라 0.1주 갖고 있으면 이 주주가 맞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수점 매매보다는 150만 원의 금액을 좀 맞춰서 이렇게 종목들을 좀 사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달 지금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중에 좀 선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뭐 금액을 좀 맞추셔가지고 네. SP, LG라든가 뭐 스벅이라든가 애플 이렇게 한 3개로 좀 묶어 가시든가 이게 좀 힘드시면 차라리 그냥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종목 그냥 나누지 마시고 아예 ETF에 특히 뭐 테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ETF.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주요한 이제 미국의 ETF들이 있는데 거기 검색을 하시면 테슬라 비중이 좀 높은 기업 그 ETF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사는 거죠. 내가 테슬라가 좀 비싸요. 이게 1,162불이니까 이거 하나만 사도 그냥 거의 130만 원 가까이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 테슬라 비중이 좀 높게 편입된 ETF를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굳이 좀 테슬라를 좀 사고 싶다 이러시면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애플, 스벅, SPLG로 이렇게 나누셔서 하면 가격은 딱 적당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ETF 단의 방법이고 이 종목을 줄이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 주식을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는 네. 거는 너무 좋고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뭐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게 있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엑셀로 해봤는데 네. 매달 100만 원을요. 만약에 그냥 그 월 평균 그러니까 연평균이죠.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하고 30년을 만약에 매달 100만 원씩 넣고 투자를 하면 그게 19억이 돼요. 금액이 19억이 되고 투자 수익률도 한 10억 이상 될 거예요. 아니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원금은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한 19억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10%씩만 나면? 네, 10%면. 물론 이제 5%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 넣으니까 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이런 계산. 거, 이런 예, 1%니까. 1억 아유. 1%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차이하고 복리 그 이렇게 장기 투자 기간에 그렇죠.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이 방식은 너무 좋아요. 사실 뭐 미국 시장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 누구시죠? 강한국 씨가 나오셔가지고 한번 방송하셨잖아요. 다음 작가. 길게 하면 다 성공하는데 이걸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하기가 성공하기 전에 끝내요. 끝내네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 좋고 한번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퀀트 스타일로 하시면 맞을 것도 같아요. 네. 이분한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 제가 배운 게 아니고 3% 나오면서 배운 건데
주식에 있어서 정말 최대 적 중에 하나가 조급함. 맞아요. 조급함이라고 하셔서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 공감 능력, 감성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다 보니 상대방 말이 믿어져서 그러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게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섬세하기 때문에 조급함 같은 감정도 좀 네. 섬세하니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린이로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업의 지식을 보고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 방송 나왔을 때 정프로님이 안 된다는 주식은 뜬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그거를 확 사버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아니 그날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날 버틴다 일단 막 팔았는데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산 거를 최근에 안 버리고 정프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퀄컴도 올라가지. 오. 한국에 또 뭐 했는데 이게 정방꿀이 윤방꿀로 바뀐 거 아니야? 일로 옮겨 탄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라기보다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왜 그랬지? 라는 때가 있죠.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와이프가 판사예요. 그것도 네. 굉장히 고참 높은 판사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만. 무려 3천만 원을. 와. 판사님이. 판사. 그것도 어디서 당한 거예요? 야근하다가 법원에서. 아니 그 실제로 있었더니 한 4, 5년 전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뭐 판사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이제 상식으로는 판사님이 보이스피싱을 3천만 원을 당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복구해 보려고 하고 법적인 소송이든 뭐 하든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저를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네. 깔끔하게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혼자 소갈이를 하지 마시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기 당했다 이거야. 지금 몇십만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명을 공개 안 했을 뿐이지. 괜찮아요? 이거 차라리 적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회사가 있죠 거기? 손에 많죠. 많긴 손에 많은데 이제 회사 많죠. 애플이 딱 들어가 있어서 경쟁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해서 애플 경쟁사 이미 정해졌어요. 더 있나요? 네. 애플 경제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어쨌든 수원 안 적어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해도 힐링이 되실 거고 여기다 또 저희가 하나 더 힐링을 해드리잖아요. 현진영 씨의 새로운 노래를. 자, 두 번째 힐링송. 이번에는 이제 뭐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실 이제 집에서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사기를 당하면 이제 반려인제인 그 부인이나 남편한테 사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제 최애 발라드거든요. 발라드. 예, 제가 뭐 유일하게 R&B가 아닌 정통 발라드로 불렀던 곡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들으면 알 것 힙합 같습니다. 전사 현진영 씨가 불러드리는 정통 발라드. 네, 말로 할 수 없는 말. 그렇죠. 말로 할 수 없는 말. 야, 그것도 되게 형상학적이다. 네, 멋진데요. 사기를 당하면 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기 비슷하게 당하면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사기를 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처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사기보다 그냥 그러니까 60이잖아요. 60. 예? 한 달에.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 칠 때마다. 일단 바닥을 쳤네. 80까지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현진영님의 월 용돈이 800까지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말 정통 발라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듣죠.
내가 왜 이런지 내 맘에 꿈처럼 다가온 내 앞에 시간들은 이 순간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면 나 이제 그대를 느끼며 모두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이야 이런 거야 조용히 다가옴을 느끼죠 사랑이야 잊은 거야 그 미소 나의 마음을 흔들림을 느끼죠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외롭고 힘들어도 곁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잊게 되는 표현하지 못한 터질 듯한 내 미소 사랑이란 말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을 갖는지 이제야 내게 찾아온 이 사랑은 내 맘속에 간직해 이런 거야 조용히 다가옴을 느끼죠 사랑이야 잊은 거야 그 미소 나의 마음을 흔들림을 느끼죠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외롭고 힘들어도 곁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잊게 되는 표현하지 못한 터질 듯한 내 미소 사랑이란 말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을 갖는지 이제야 내게 찾아온 이 사랑은 내 맘속에 소중하게 간직해